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운동은 절대로 몸에 좋지 않아요. 근데 왜 운동을 하지 말래? 스트레스 더 받게? 폭식증에 시달리게 되고 가면 골다공증이 옵니다. 고도 비만 환자가 될 것 같이 건강한 돼지가 될 수 있다. 이 정도까지는 안 찌고 싶어. 운동 안 해서 불안해? 불임인 건 안 불안하니? 안녕하세요 여러분, 한여서입니다. 오늘은 정말 요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찍는 그런 영상입니다. 바로 운동 강박 깨는 거에 대한 영상입니다. 제가 생리를 찾기 위해서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잘 먹기는 이로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, 근데 이 잘 먹기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지키지 않고 계시는 게 있어요. 뭘까요? 칼로리 계산하는 거? 혹은 체중계 버리는 거? 아니요, 이것보다 더 안 지켜지는 게 바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. 특히 체중 감량을 이렇게 식단이랑 운동을 병행해서 하신 분들은 이 운동을 내려놓는 게 더 어려워서 저한테 운동을 진짜 못 끊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, 이게 사실 저도 이해 충분히 해요. 왜냐면은 우리 사회가 잘 먹어도 돼, 많이 먹어도 돼, 운동하면 되지, 운동을 먹기 위해 한다, 뭐 이런 식의 말이 되게 많을 정도로 먹어도 운동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, 혹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건강한 돼지가 될 수 있다,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잘 먹으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던 운동까지 갑자기 쉬어버리면 진짜 뭐 밑도 끝도 없는 초고도 비만 환자가 될 것 같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. 그냥 운동을 쉬어버리면, 운동은 몸에 좋은 거니까 운동을 멈춰버리면 건강이 갑자기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잘 먹으라고 했다고 운동을 진짜 오히려 더 빡세게 하시는데요. 잘 먹는 만큼 운동을 빡세게 하는 거는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.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.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. 빵이랑 밥 이런 거 조금이라도 먹는 날에는 스쿼트 이런 거 더 빡세게 했어요. 막 하체 운동으로 뭐 지방 불태워야 한다 뭐 이러면서 운동을 진짜 엄청 열심히 했고, 제가 운동을 그만두자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사레레 어깨 운동 조금은 괜찮겠지 하고, 가볍게 뭐 등 운동 조금 하는 건 괜찮겠지, 가볍게 하는 건 괜찮겠지 하고 무겁게 안 하고 그냥 운동을 조금씩 했어요.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, 정말 제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. 생리가 빨리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건 당연하고요. 분비물도 빨리 나오지 않았어요. 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요, 운동을 진짜 아예 쉬어버리고 나서예요.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진짜 잘 먹어야지 하고 잘 먹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호르몬이 신호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지 않고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는다면 혹시 운동을 완전히 놓아버리지 못하셨는지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. 운동은요 여러분, 좋아요, 건강에 좋습니다. 절대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.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또 그런 몸 상태로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운동은 절대로 몸에 좋지 않아요. 왜 여러분들이 하는 운동이 몸에 좋지 않은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육체적인 문제랑 정신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, 육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콜티솔에 대한 문제예요. 여러분, 콜티솔을 다 들어보셨죠?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.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운동을 하면 분비가 됩니다. 운동을 막 했을 때 이 콜티솔 호르몬이 신경계에 아드레날린처럼 작용을 한다고 해요. 아드레날린 아시죠?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우리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, 이러한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건데요. 무월경의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잖아요?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왜 운동을 하지 말래? 스트레스 더 받게? 난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무월경을 치료해야 돼. 여러분,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? 이 담 역시 콜티솔에 있는데요. 무월경인 호르몬의 몸은 이미 콜티솔이 너무 과도한 상태예요. 여러분들이 몸에 스트레스를 이미 엄청 줘버렸잖아요. 이 콜티솔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GnHR 호르몬이 정지된 상태인데요. 이게 정지돼 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생리에 관련된 그런 호르몬들이 다 중단돼 버립니다. 정상적인 레벨의 콜티솔을 가진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그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의 역할을 하지만
콜티솔 호르몬이 이렇게 과다한 몸에 문제가 뭐냐면요. 식욕 조절이 어려워져요. 그래서 여러분이 폭식증에 시달리게 되고 가끔씩 저한테 인슐린 대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콜티솔 호르몬이 인슐린이 대사를 하는 것도 방해를 하거든요. 다 이 이유입니다. 이렇게 인슐린 대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요. 여러분들이 그 살을 빼는데도 되게 영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래서 무월경인 몸이 체중 조절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진짜 정말 조금 먹어서 겨우 유지만 하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서 뭐 살이 빠진다던가 이런 걸 더 이상 경험하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. 어느 순간 내 운동량이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몸은 계속 쳇바퀴처럼 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콜티솔이 너무 많아서 인슐린 대사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너무 과도한 콜티솔의 상황이 아닌지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에스트로겐입니다. 에스트로겐은 다 아실 거예요. 여러분들이 다 무월경이신 분들이라면 혹은 좀 내가 식이장애, 대사에 저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을 때 에스트로겐 수치가 정말 현저하게 낮으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다른 자궁에 뭐 이상이 전혀 없고 신체적인 문제도 없는데 에스트로겐이 정말 낮네요?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다면 그건 거의 다 시상하고 무월경이거든요.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게 생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. 에스트로겐은 우리 관절에도 영향을 주거든요. 그래서 폐경기 여성들 보면은 골다공증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. 그게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정말 낮아져서 걸리시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에스트로겐이 적어져야만 생기는 게 아니라요. 그냥 우리같이 정말 젊은 사람들 몸에도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막 10대, 20대 막 정말 젊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혼자 오르기도 버겁다는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. 그리고 저 역시도 그때 운동을 할 때 어느 순간부터 관절에 막 띡띡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스쿼트 할 때.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상황이었던 거죠. 제가 그때 아마 좀 더 지속을 했다면 관절이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. 근데 이 문제는 뭔지 아세요? 관절은요, 회복이 불가능해요. 아무리 좋다는 뭐 콜라겐이나 그런 관절에 좋다는 약을 먹어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무월경이신 상태로 운동을 지속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관절이 다 망가질 거예요. 제가 아기를 낳고 하임이 안고 이렇게 일어났고 안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아직도 관절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. 나 무릎에 좀 소리 좀 나도 돼. 몸매만 날씬하면 돼.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. 무릎에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근육 성장도 안 돼요. 요즘 우리 원하는 몸매가 뭐예요? 마름 탄탄. 말랐는데 근육은 보여야 되잖아요.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여러분 근성장도 안 됩니다. 제가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.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진짜 그렇게 조금 먹고도 웨이트만 1시간 반을 했고요. 40분 동안 공복 유산소를 했어요. 그런데 그렇게 솔직히 웨이트를 그 무게로 진짜 무겁게 했거든요. 웨이트를 그 무게로 1시간 반을 하면 근성장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돼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몸매가 진짜 점점 제자리인 거예요. 이게 말라서 보이는 근육이지 근육이 커진다 이런 느낌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제 몸이 딱 그 상태였던 거죠.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서 근성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. 이럴 땐 여러분 운동 시간을 더 늘리실 게 아니라 그냥 운동을 잠깐 쉬시고 에스트로겐 수치를 회복하신 다음에 다시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.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정신적인 이유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. 여러분들이 운동을 이렇게 해서 시상하고 무월경까지 왔다는 거는 운동뿐만 아니라 내 몸에 맞지 않는 지방량을 가지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그 에너지량을 섭취를 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. 근데 이 말인즉슨 이 생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이 더 필요해서 뭐 몸무게가 늘었던 아니면 지방량만 늘었던 이렇게 좀 몸에 지방이 쌓여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럼 당연히 지금이랑 실루엣이 달라지겠죠? 그런데 여러분이 운동을 놓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나 생리 찾을 거야. 정말 잘 먹을 수 있고 살 좀 쪄야 돼. 이렇게 생각하지만 운동을 한다? 그거는 사실
이 정도까지는 안 찌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. 맞죠? 여러분?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정말 절대 생리를 할 수가 없어요. 어떻게 운 좋게 운동을 해서 정말 이 정도까지 쪄서 생리를 했다. 운 좋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식이강박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. 여러분들이 쪄야 되는 몸무게는요. 내가 정해놓은 이 정도까지가 아니고요. 내가 건강한 그 정도까지예요. 이건 여러분들이 정해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쪄서 생리를 찾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까지 한번 먹어서 그때까지 찌워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운동 강박을 놓지 못하셔서 여기까지 라는 마지노선을 정해놓으시면 안 됩니다. 운동복도 운동 강박을 놓지 못하는 정신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. 굉장히 비건강한 거예요.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운동복들은 딱 달라붙는 레깅스나 스포츠브라 뭐 이런 게 많잖아요. 이게 몸을 잘 보이게, 근육을 잘 보이게, 또 이렇게 활동이 편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딱 맞는 옷을 입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변질이 되어서 내가 복근이 있다는 자랑하는 수단, 내 힙업이 돼 있다는 수단, 또 내가 좀 말랐다, 레깅스가 좀 이런 핏이 나온다 이렇게 좀 자랑하는 수단으로 어느 순간 바뀌어버렸잖아요. 이러한 운동복 핏이 좋아서 시작한 운동인데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동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사실 살이 쪄가는 과정에서 그런 내 바뀐 실루엣의 운동복 핏을 보는 게 진짜 스트레스라니까요. 저도 운동을 좀 쉬다가 조금만 다시 해볼까 하고 운동복을 입었는데 조금 작은 거예요. 당연히 작지. 근데 레깅스가 제가 허리가 진짜 너무 말랐어가지고 살짝 남았었거든요. 근데 허리가 딱 맞는 거예요. 근데 원래 레깅스는 허리가 딱 맞아야 정상이잖아요. 근데 이게 거시증이 뭐야. 세상에서 내가 진짜 말라야 되는 병이거든요. 그 허리가 딱 맞는 레깅스를 보는 게 너무 싫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거식증은 누가 봐도 안 뚱뚱한데 세상에서 내가 제일 뚱뚱하게 느껴지는 그런 병이거든요. 근데 운동복을 입으면 그 몸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찌는 과정, 증량하는 과정이 필요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입으면 안 되는 옷이에요.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면 운동복을 입는 운동은 쉬어야 되는 게 맞다. 그게 정신건강에 좋다. 이 말씀입니다. 지금부터 제가 운동 강박을 이겨낸 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. 물론 마인드가 정말 제일 중요해요. 운동이 가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주문처럼 되뇌이세요. 운동하고 싶다. 살찔 것 같아. 근데 나 지금 운동하면 평생 생리 못할 거야. 운동 안 해서 불안해? 그럼 생리 평생 못하고 불임인 건 안 불안하니? 그리고 가장 위안이 되었던 마음가짐은 바로 이건데요. 나 앞으로 50년, 60년 더 살 건데 한두 달 운동? 6개월? 이 정도 안 하면 어때? 앞으로 평생 할 건데. 생리 찾고 나서 운동해도 절대 늦지 않아. 다른 여자들처럼 생리하는 날에는 운동하기 찝찝하다 이런 걱정 좀 제대로 해보자. 그리고 실제로 절대 정신승리가 아니잖아요. 맞잖아요. 여러분 운동은 진짜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. 운동 몸에 좋은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는 운동이 안 좋은 거라면 그러면은 빨리 건강해진 몸으로 운동을 평생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안 좋은 몸으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안 건강해질 수가 없잖아. 지금 상태로 건강을 망치는 운동을 계속할 건지 빨리 건강해져서 운동을 평생 할 건지 이건 조삼모사도 아니에요. 답이 너무나도 명확하죠. 그리고 마음가짐 다음으로 행동적으로 좀 운동 강박을 이겨낸 방법을 공유해 볼게요. 일단 운동을 하고 싶을 때 그 운동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다른 취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최대한 어떤 게 좋냐면 좀 반복적이고 아무 생각 없는데 거기 집중할 수 있는 게 좋아요. 모바일 게임도 될 수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서 뜨개질을 했거든요. 근데 평소에도 뜨개질은 좀 해보고 싶었어요. 그런데 마침 유튜브에 제가 한번 떠보고 싶은 게 딱 나온 거예요. 그때부터 이제 뜨개질을 했어요. 운동이 하고 싶으면 딱 바늘을 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. 운동할 시간이 없어.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자연스럽게 쉬게 됐는데 그 운동을 그렇게 한 일주일 쉬니까 이제 운동할 시간이 나도 좀 운동하기가 귀찮아지는 거 있죠. 제가 운동 강박이 좀 심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진짜 무조건 그냥 눈 딱 감고 일주일만 쉬어보시라는 거거든요. 생각보다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
안 갔는데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체력이 막 생겨요. 진짜로. 믿어보세요. 그 일주일을 위해서 한번 취미를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운동 강박이 없이 운동을 하면 여러분, 그 운동을 쉬는 날에 뭐 한 2시간 정도에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. 지금 상태로 막 건강이 안 좋은 그 운동을 하는 게 솔직히 자기 개발에 정말 안 좋잖아요. 근데 그 2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정말 많고 그 2시간이 매일매일 쌓이면 정말 나를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래도 난 좀 움직여야겠다. 불안해서 진짜 미치겠어 막 이러시는 분들은 걸으세요. 진짜 걷기가 최고예요, 여러분. 걷기는 이렇게 걸으면서 하체 혈액순환도 되고 또 마음도 되게 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조깅이나 빨리 걷기, 러닝머신 걷기 절대 아닙니다. 러닝머신이나 바이크 절대 타지 마세요. 그런 거 말고 정말 그냥 산책하는 속도로 노래 딱 듣고 정말 천천히 동네 한 바퀴 걷는 거,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주의하실 거, 절대 이 시간은 공복 시간에 하지 마세요. 나 어차피 많이 먹을 거니까 공복 시간에 유산소로 제 체지방을 좀 태워야지,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는 걷기를 이용하지 마시고요. 제가 추천해드리는 시간은 좀 진짜 많이 먹은 그 식사 이후 천천히 걸으면서 소화시킨다는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. 이게 바이크에 올라가거나 혹은 이렇게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거나 또 공복 시간이 되어버리면요, 다시 시간 강박, 또 숫자 강박에 다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냥 마트 장 보는 것도 괜찮아요.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운동을 못하는 날이 생기는 것처럼 걷기를 못하는 날이 당연히 생길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회사나 학교나 다른 스케줄이 빡빡했는데 또 뒤에 약속까지 있다. 그럼 당연히 걷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죠? 근데 못 걸었다고 스트레스 받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족들이랑 쇼핑을 하러 갔어. 그러면은 쇼핑을 걷는 것도 걷는 거고요. 걷는 게 아닌 친구들이랑 밤 약속을 갔어. 그럼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 수다를 되게 많이 떨게 되잖아요. 그 수다를 떠는 것도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그 장소까지 가는 과정 역시 운동이 될 수 있어요. 이렇게 신체 활동 하나하나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지 않는 게 모두 다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운동 강박을 좀 탈피하는데 훨씬 더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약속이 없는데도 걷기 싫은 날은 걷지 마세요, 여러분. 만약에 내가 진짜 귀찮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세요. 자기계발을 하셔도 좋고요. 자기계발이 아니라 그냥 멍하니 쉬는 시간을 가지셔도 괜찮아요. 바르기만 한 사람보다 자기계발을 하고 자기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완급 조절을 잘하는 멋진 사람이 인생에 봤을 때 훨씬 가치 있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운동 강박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. 제가 아무래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아서 좀 오버한 개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, 그만큼 제가 진짜 운동에 대해서 막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을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제 영상이 우리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. 무얼경 상관없어, 걱정 안 해, 이런 분들은 클릭하지도 않을걸요?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. 여러분은 마른 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러한 생각을 마음에 갖고 오늘도 나를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동도 조금 쉬어보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?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지? 내가 좋아하는 행동은 뭐지?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그럼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도움되는 내용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되는 내용으로 가져올게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